자, 개념 77번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이제 뭐였냐면은 등차 수열을 배웠고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이 녀석들의 일반항을 구하거나 혹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 혹은 등비 수열의 합 이제 이런 녀석들을 배웠는데, 등차하고 등비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수열이라는 녀석, 수열 파트의 본질적인 목적은 숫자의 나열, 그래서 수의 나열을 이용해서 규칙성을 찾는 거였거든. 근데 그 규칙성을 찾는 수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이렇게 각 항 사이에, 연속하는 항 사이에 차가 같은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비가 같은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해봤던 거고, 자, 그런 녀석들의 일반항을 우리는 AN이라는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냈었지. n번째 항, 그죠? 그 다음에 SN은 합이라 그래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게 이제 SN이었단 말이야. 요거까지 배웠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제 저 시그마라는 거는 뭐냐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분명히 규칙은 있는 어떤 수열들을 볼 수 있거든. 그 수열들을 더할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더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야.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라고? 수열의 합, SN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등차와 등비는 우리가 공식으로서, 그죠? 요 SN을 공식으로서 알고 있단 말이야.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혹은 등비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이렇게 공식으로서 알고 있는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녀석들을 더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시그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기호부터 정리할게. 시그마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근데 여기 약간 모양이 약간 S자랑 약간은 비슷해. 그죠? 뭔가 합을 나타내는 기호처럼 너무 억진가? 어쨌든 약간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n이 1부터, 즉 첫 번째 항부터라는 소리야. n이 1부터, 즉 첫 번째 항이라는 소리야. 자, 요거를 변수를 쌤이 k로 바꿔볼게. 자, 다시 k는 1부터, 자, 첫 번째 항부터 여기 위에다가는 마지막 항을 쓸 거야. 이렇게 n번째 항까지.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의하는 거야. 우리 지금 정의, 약속하는 약속. 첫 번째 항부터 k가 1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누굴 더한다? 이 자리에 이제 일반항이 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a, k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뭐 쓰는 거라고? 요 밑에 시그마의 아래쪽에 뭐 쓴다고? 그렇지. 시작. 그리고 이 자리에 뭘 쓴다고? 그렇죠. 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라는 기호.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어떤 기호라고? 이거는 그렇죠. 합의 기호라고 그랬지. 합의 기호. 합의 기호. 첫 번째 항부터 n. 끝. 마지막 n번째 항까지 더한다. 누구를 더한다? 그 더하는 대상이 요 녀석인 거야. 요 녀석. 그러니까 요 자리에는 누가 오는 거다? 그렇죠. 일반항이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의미와 같아? 그렇죠. SN의 의미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자, 그러면 몇 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요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다. 요게 무슨 뜻이라고, 요게? 그렇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뜻이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그렇죠. 이렇게 가서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쌤이 여기다가 몇 개만 예를 더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봐. 자,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계속 할게. 10번째 항까지 이 자리에 AK 더하기 BK 이렇게 갖다 해보자. 이렇게 오면, 얘들아, 이렇게 오면 여기 쌤이 지금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시한 이만큼이 뭐라고? 그렇죠. 이만큼이 일반항인 거라고. 오케이. 이만큼이 일반항인 거예요. 일반항. 그 일반항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두 어떻게 해라? 더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저 일반항의 첫 번째 항은 A1 더하기 B1 이렇게 생겼죠.
자, 요게 첫 번째 항 맞아? 요 일반항의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생긴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2 더하기 B2. 자, 이렇게 가다가, 그죠? 이렇게 쭉 가겠지? 그럼 마지막에 이제 10번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A10 더하기 B10.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요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자, 시그마. K는 1부터 또 역시 계속 10까지 이렇게 가볼게. 10까지. 요 일반항 자리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까? 4 곱하기 A, 2K.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4 곱하기 A, 2K.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쌤이 노란색으로 삼각형을 그리는 요만큼이 뭐라고? 요만큼이 일반항이라고. 요 일반항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런 얘기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자,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4A, 2. 이렇게 되겠죠. 요게 첫 번째 항인 거지. 선생님, 두 번째 항인데 아니지. 이건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이 노란색 삼각형 있는 자체가 일반항이기 때문에 이 일반항의 첫 번째 항은 K에다 1을 집어넣은 녀석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자, K에다 2를 집어넣어봐.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4 곱하기 A. 그렇죠. A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A6.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항까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A의 얼마? 20.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자,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번에는 저 일반항 자리에 요런 녀석이 왔다고 해볼까? AK의 제곱. 이렇게 왔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쪽에 있는 요 AK의 제곱 자체가 뭐라고? 일반항. 그죠? 저 일반항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는 뜻이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A1의 제곱. 요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얘였던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된다? A2의 제곱 되는 거죠. 세 번째 항은 A3의 제곱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계속 가서 마지막 10번째까지 집어넣으면 A10의 제곱이 된다. 자, 요렇게 시그마는 뭘 나타내는 거라고? 시그마는 사실 우리가 여기다 지금 일반항을 그냥 AK도 썼고 AK 더하기 BK도 썼고 4 곱하기 A, 2K도 썼고 AK의 제곱도 썼다. 그러나 이 수열이 등차인지 등비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수열에 내가 확실하게 딱 보자마자 이건 등차다. 혹은 이건 등비다. 그러면 뭘 쓰면 되고? 공식을 쓰면 되는데 내가 한눈에 이게 어떤 수열의 규칙을 갖는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분명 규칙은 있어. 등차인지 등비인지 말을 할 수는 없어. 근데 분명히 규칙은 있어. 근데 그런 녀석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시그마는 뭐에 대한? 합에 대한 기호이다. 어떻게 쓴다? 시그마 아래쪽에 시작하는 항의 번호를 쓰는 거고 위쪽에 끝항의 번호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뭘 쓴다? 일반항, 즉 n번째 항을 갖다가 쓰는 거다. 그게 바로 SN이라고 정의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시그마의 정의야, 정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그마의 성질은 얘들아 이미 했어. 이미 우리가 다 했어. 자, 요거 우리 쌤이 예를 들어주면서 쌤이 정리를 한 건데 요거를 일반화 시켜볼 거야. 잘 보세요. 요런 얘기야. 자,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할 건데 자, AK 더하기 BK 물론 여기 빼기일 수도 있어. 자, 이걸 한번 해봐라. 요렇게 생긴 녀석의 일반항을 한번 더 해봐라. 뭐부터? K에다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해서 n까지 더해봐라.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쓴 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AK 더하기 BK를 했더니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죠? 근데 사실 얘는 잘 봐봐. 얘는 이렇게 A끼리 따로 싹 더하고 이렇게 B끼리 따로 싹 더해서 나중에 합쳐줘도 상관없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아니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더할 건데 AK만 먼저 싹 더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만 싹 더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 둘을 마지막에 합쳐도 얘나 얘나 어때? 같죠. 당연히 결과는 다르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는 여기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건 안 돼. 자, 조심할 거.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AK 곱하기 BK가 있다고 해보자. 쌤, 그러면 얘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N까지 여기 AK 있고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것도 됩니까? 이거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왜 안 돼? 써보면 알아, 써보면. 왜 안 된다? 얘들아, 얘는 어때? 여기다 써볼게. AK 곱하기 BK라는 녀석 자체가 지금 일반항인 거지. 거기다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니까 쟤는 이렇게 되겠죠?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더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얘는 뭐야, 지금? 얘는 A끼리 일단 다 더해라. 이렇게 해서 A끼리 더해라. 그리고 B끼리도 더해라.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둘을 지금 곱하라는 거니까 이러면은 얘네만 남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도 곱해지고 이렇게도 곱해지고 다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엄청나게 많은 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에 대해서는 저렇게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더하기나 빼기에 대해서만 이런 성질이 당연히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었고, 두 번째 성질은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세모의 일반항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4 있지, 4. 4는 사실, K, 여기 일반항 A, EK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고, 4를 한 번에 곱해도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4로 딱 묶어가지고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 4가 어차피 다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쌤 생각은 뭐냐면 차라리 저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는 나중에 곱하고 얘네들만 싹 먼저 더해놓고 곱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즉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는 거야.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A, EK만 먼저 하고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 4를 이렇게 곱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 일반항 앞에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잖아.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전체에 곱해져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내가 더할 건데 여기에 어떤 숫자 C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물론 이 상태로 하나씩 넣어서 더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 그렇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먼저 싹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C를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우리는 암기할 때 이제 어떻게 암기한다?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탁 튀어나가서 여기에 곱해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만 더 줄게요. 이게 원래 개념은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얘들아, 이런 건 어떨까? 자, 시그마. 얘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갈까? 자, 얘들아, 이런 게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뭐 숫자 7이 왔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이건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지금 쌤이 세모 치는 이 녀석이 뭐라고? 일반항. 다시 시그마 오른쪽에 오는 애가 뭐라고요? 일반항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수열은 모르기는 몰라도 일반항이 7인 거야. n번째 항이 7인 거야, 7. 그러면 지금 n번째 항이 7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도 7, 두 번째 항도 7, 세 번째 항도 7,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7이라는 얘기죠, 7.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이렇다는 얘기죠. 첫 번째 항도 7, 두 번째 항도 7, 세 번째 항도 7, 이걸 더하는 거야. n번째 항도 당연히 7,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7이 몇 개 있는 셈이야? 그렇죠? 7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7개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계산하면 사실 뭐가 되는 거야?
그쵸? 7n이 되는 거죠. 7n. 7이 n개 있다. 그죠? 7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더할 건데, 만약 여기 있는 일반항 자리가 그냥 이렇게 상수가 온다면 이건 그냥 c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n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상수가 올 때는 그냥 얘네 둘을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c가 n개 있다.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괜찮나요? 다시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단 절대로 뭔 안 된다? 곱하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일반항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상수가 밖으로 나가도 된다. 다시 일반항 자리에 상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요 위에 있는 녀석이랑 곱해주면 된다. 왜? 개수니까 개수.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또 알려줘야 돼. 이런 거.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c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막 곱해? 아니다 이거죠. 여기 이번에는 c 곱하기 뭘 해줘야 돼? 당연히 c가 몇 개 있는 거야? 세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n-2개 있는 거죠.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얘는 왜 n이었다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n개의 항이 전부 다 c라는 얘기고, 얘는 세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n-2개의 항이 c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건 지울게 쌤이. 이런 거 실수 안 하겠지? 자, 됐습니다. 요 정도가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이야. 알겠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x가 f20은 30이고 f2는 자, 4를 만족하는 함수가 있대. 근데 어디서 뭘 더하라 그랬냐면, 자, 시그마 더해라.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누구를? 18번째 항까지를 자, f k 플러스 2라고 하는 일반항을 더해버려. 뭔지 선생님도 잘 몰라. 그냥 그런가 봐. 그 다음에 시그마 다시 k는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20번째까지 이번엔 누굴 더하라고 했냐면 f 자, k-1을 이렇게 더하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거든. 자, 시그마는 뭘 하는 거라 그랬죠? 어떤 수열인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데 합을 구하라고 할 때 시그마를 이용한다. 어떻게? 첫 번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요렇게 생긴 일반항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자, 넣어볼게요. k에다 1 넣어봐. k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되지? f3 되죠. 3. 여기다 1 넣었으니까 더하기 2 집어넣으면 f4, 3 집어넣으면 f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18까지 들어가면 뭐가 된다? f20이 되죠. 자, 얘가 요거야. 얘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옆에 거 한번 해볼까요? 옆에 거? 자, 여기서 뺄 건데, 빼기. 이렇게 빼기를 할 건데, 얘는 뭐냐면 3부터 집어넣어보래. 세 번째 항부터. 그래서 k에다 3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 f2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f3 되고, 5를 집어넣으면 f4 되고, 그죠? 이렇게 가서 마지막 20까지 집어넣으면 f 뭐가 돼? 19가 되겠죠. 이런 얘기인가? 이거 두 개를 더하라고. 근데 보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려고 보니까 요거 f3은 이렇게 없어지고 f4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f20이니까 요 앞에 f19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f19랑 요것도 없어지면 최종적으로 여기는 다 없어지고 누가 남냐면 앞쪽에서는 누가 남았어? 요거 하나 남았죠. f20 마이너스. 뒤쪽엔 다 없어지고 요거 하나 남은 거죠. 이렇게. f2. 그래서 f20과 f2의 값을 줬구나. 그래서 30에서 4를 빼면 답은 얼마? 26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죠. 괜찮지? 그냥 시그마의 성질을 한번 문제로 확인해 본 겁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보니까 자, 문제가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문제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문제 시그마. 이번엔 아예 시그마를 알려주고 값을 구해보라 그랬네.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20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어떻게 되냐면 2에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k파이 이 녀석을 더하라 그랬다. 자,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일단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여기 지금 요만큼 쌤이 밑줄 긋 만큼이 일반항인 거야. 일반항. 얘가 일반항이니까 우리 뭔지 몰라.
자, 우리의 작전은 오직 하나지 뭐. K에다 1부터 20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해볼게. K에다 1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2에 마이너스 1제곱 되겠죠. 곱하기. 자,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되나요?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오케이. 1이죠. 1. 이렇게. 더하기. 됐어. 두 번째. 이제 2를 집어넣어보죠. K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하고 2 이렇게 약분돼서 사인 파이 되잖아. 사인 파이 얼마야? 그렇죠. 사인 파이 0이죠. 0. 그래서 더하기. 그 다음에 3 집어넣어 볼게요. 3. 3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에 사인 2분의 3파이잖아. 그죠? 사인 2분의 3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죠? 오케이. 마이너스 1. 더하기. 계속 가보자. K에다 이번에 4 집어넣어 볼게요. 4 집어넣으면 얼마? 2에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사인. 여기다 4 집어넣으면은 2하고 4 약분돼서 2파이죠? 그럼 사인 2파이. 사인 2파이 얼마야? 0이네요, 또. 그러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자, 요거 우리 값을 한번 써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야, 얘들아? 2분의 1이죠? 2분의 1. 플러스. 요거는, 0이라서 없지. 0이 곱해졌으니까 없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다 써줄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고, 2의 마이너스 3제곱 얼마야? 그렇죠. 8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0이 돼서 또 없네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하나만 더 써보자, 하나만. 하나만 더 쓰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K에 뭐 집어넣으면 돼? 1, 2, 3, 4, 5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2에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여기다 쓸게. 하나만 더 쓸게. 2에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5가 들어가면 사인 2분의 5파이는 여기 사인 2분의 4파이 즉 사인 2파이가 한 바퀴잖아. 그죠? 한 바퀴 돌아가고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또 1이겠지. 이렇게. 괜찮죠? 여기 생각하면 잘하고 있지. 우리 앞에서 배운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그렇죠. 32분의 1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보니까 얘들아 이 보니까 규칙이 보인다. 규칙이 어떤 규칙이야 이거?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자,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저 마이너스 4분의 1씩. 그러네.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씩 이렇게 곱해지고 있구만. 됐죠? 근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항의 개수가 20개였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으므로 0이 하나씩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하는 항의 개수는 몇 개? 그렇죠. 10개가 있겠죠. 10개. 그래서 이 공식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자, 공비 뭔지 알았으니까 여기다 바로 씁시다. 등비수열 합공식 알고 있죠? 어떻게 돼? 불러봐.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 얼마? 2분의 1 괄호 1 마이너스 공비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의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굳이 나는 안 해도 돼. 알겠지? 계산을 굳이 나는 안 해도 돼요. 요 정도만 남겨놓고 요것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4분의 1이 얼마야? 4분의 5죠. 4분의 5. 4분의 5 분의 2분의 1은 얼마야? 그 4분의 2. 요거 이렇게 약분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얼마? 5분의 2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분의 1은 어떻게 되지? 4분의 1 어떻게 되지? 4분의 1.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10제곱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없어져도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2분의 1의 제곱에 10제곱이니까 얼마? 2분의 1에 얼마? 그렇죠. 20제곱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에이, 설마 얘들아 이거 지금 사인 때문에 또 막 막히고 그러진 않겠지? 혹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런 것 때문에 막히면 안 돼. 앞에서 다 배우고 넘어온 거니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까? 두 번째 문제 뭔가 봤더니 뭔가 시그마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해 보이지, 그지? 해보자. 시그마 m은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1에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일반 항 자리에 지금 누가 있냐면 다시 시그마가 있어. 자, 시그마 이번엔 l은
자,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그마가 있네.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가 됐대? 얘가 120이 됐더라. 자, 이랬을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좀 뭔가 복잡해 보인다, 그쵸? 선생님이 요것 좀 지우고 해도 될까? 요거 좀 지우고 해도 될까? 오케이. 자, 요거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정리하시면 돼. 자, 해볼게요. 일단 괄호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요 안에부터 해결해 볼게. 안에부터. K는 첫 번째 항부터 아니다. 뭐라고 돼 있죠? 아, 여기가 6이 아니구나. 여기가 L이고 여기가 6이다. 그쵸?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L번째 항까지 6. 일반항이 상수네. 상수일 때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일로 와봐, 일로 와. 상수일 때 어떻게 하자 그랬지? 그치, 곱하자 그랬지?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된다? 6L이 되는 거네. 오케이,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시그마 해결했어. 6L이 되는 거였어. 그쵸? 6L. 됐고. 그 다음 시그마를 이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L이 일반항인 거야. 여기 맞춰놨지. 그쵸? K일 땐 K로 쓰는 거고, 뭐, L일 땐 L로 쓰고, 상관없어. 변수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6L을 하라 그랬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요거. 6 앞으로 탁 나가면 되지. 자, 두 번째 거 볼게, 두 번째. 두 번째 거 이렇게 하면 될까? 여기다 쓸게. 시그마. L은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이렇게 있고, 6L이니까 6 앞으로 탁 나가고, 여기 L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얘는 이런 거야. 6에다가, 모르니까 집어넣어 봐야지. L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1 더하기. L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 2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고? 오케이. M까지 더하라고. 이렇게. 됐죠? 이 정도 쓸 수 있겠지? 시그마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1부터 M까지의 합이네. 등차 수열이죠? 1부터 M까지의 합. 어떻게 돼? 불러봐. 1부터, 우리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하고 그랬어? 지금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누굴 더해? 끝번째 항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뒤 항의 개수 몇 개를 곱한다? M개를 곱한다. 이런 얘기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6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죠. 6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요 2는 이렇게 3으로 약분해 버리면 되고, 그러면 m제곱 더하기 m이니까 3 곱하기 m제곱 더하기 m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요 자리를 이제 다시 바꿔준다. 자, 요걸 계산을 해보니까 저 자리가 뭘로 바뀌었다고? 3 곱하기 m제곱 더하기 m으로 바뀌었다고? 그럼 3은 앞으로 나가도 되죠. 오케이. 3 앞으로 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숫자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지우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제곱 더하기 m을 했어. 그지? m제곱 더하기 m을 했더니 3을 곱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쌤, 이거는 없애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되죠. 약분해버려도 상관없죠. 그럼 이만큼을 더해서 얘가 된다는 거니까 얘는 또 무슨 말인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에다 1 집어넣어보자. m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1 집어넣으면 그렇죠.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플러스. 자, m에다 2 집어넣어볼까? 쌤, 근데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따로따로 하면 안 되나요? 된다 그랬어. 따로따로 해도. 쌤이 이따 적을 거야. 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3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한다고? 이렇게? 어디까지? n까지.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얼마가 됐다고요? 40이 됐다고. 이렇게 안 적어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안 적고 어떻게 적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적어도 된다 그랬어. 따로따로 나눠서 앞에 있는 일반항 누구?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m의 제곱까지 따로 더하고, 그 다음에 뒤에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m까지 이렇게 따로 더해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여도 되는 거야? 42여도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이걸 만족하는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죠?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더해야 이게 40이 되느냐를 더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뒤에 있는 개념을 배워야지 값을 구할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n이 얼마인지는 자, 뒤에서 만나요. 뒤에서. 알겠지? 여기서 물론 다 이거 나열해서 더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으니까 뒤에서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냐면 지금 우리 요거는 얘들아 봐봐, 요거는 1부터 m까지의 합이니까 등차수열이라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m제곱까지 이 값은 사실 여러분들 지금 구할 수 없어요. 얘는 공식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요 두 번째 문제의 두 번째 문제, 2번의 2번 문제는 요렇게 정리하는 것까지만 연습하시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거죠. 알겠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첫 번째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녀석을 배웠는데, 결국 시그마는 왜 배우는 거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쭉 해봤던 것처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만 어떤 일반항이 존재하는, 즉 규칙이 존재하는 수열에 대한 합을 구할 때 그걸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새로 배우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개념부터 이제 하나씩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고 우리는 78번 개념에서 보도록 하죠.